산불 그리고 뭐 문 교수님 계시지만 재난 관련 전문가분들도 이런 산불은 지금 처음 겪는다. 어떤 면에서 특히 면적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피해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역대급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뒤에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명피해 측면에서도 역대급 산불 중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다른 산불과 차이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부터도 사실 산불이라 하면 피해 면적은 굉장히 넓지만 그래도 피해 면적이나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인명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이런 재난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이번 산불에서는 굉장히 넓은 범위로 굉장히 빠르게 이 산불들이 확대되면서 긴급한 대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신 분, 또 미처 대피하지 못하셔서 사망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화되는 산불, 또 굉장히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산불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그러니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 물론 산불을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발생 같은 날이나 같은 시기에 많이 발생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도 많이도 발생했지만 많이 발생하면서도 각각 대형화된 산불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화재 발생하던 22일 날 당일만 해도 벌써 대응 3단계가 이루어진 곳 현장이 3군데나 있었고요. 그렇죠. 대응 2단계가 2군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산불에 대한 여러 가지 진압 인원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한쪽으로 총력으로 힘을 좀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한마디로 우리가 싸울 상대가 한 명이면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분산되면서 적극적인 어떤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풍양도 우리가 이전까지는 대부분 동해안 산불, 동해안가의 산불들을 보면서 대부분 양간지풍이나 이런 바람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급속한 산불의 이런 양상들을 봐왔는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내륙에서의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간지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람도 강했고 그렇죠. 바람이 또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우리가 앞으로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많은 어떤 대비가 좀 더 필요하구나, 보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했다 생각이 듭니다. 문 교수님, 지금 이 교수님께서 바람 말씀을 안 그래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퍼졌다. 뭐 시속 8km. 이게 2000년도 강원도 산불 당시의 불길 확산 속도가 시간당 4.4km였는데 2배 가까운 속도로. 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예, 이 바람의 이 산불이 어떻게 산불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예측, 네. 이 기본 포커스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 이것은 바람의 속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산불의 특징은 4월 달에 주로 있는 양간지풍이 아니면서도 양간지풍 못지않은 초속 최고 2섹타당 1초당, 그러니까 초속 27m의 강풍은 태풍급이거든요. 태풍급이 보통 초속 17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태풍급 이상의 강풍이 불었는데 문제는 이 바람이 의성의 산불을 경우를 보면 이 남풍, 서풍 계열의 바람은 이제 동쪽과 북동쪽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산불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도까지 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저게 분명히 저게 바다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람의 속도는 우리가 또 처음 경험해 본 것이 아니고 아까 이 교수님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경북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우리가 벌써 2022년부터만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산불이 비슷한 규모가 비슷한 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인근 지자체에서 이거 바람이 이게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오겠네. 이거 청송 영도까지 오겠네.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위 단계, 이 4개의 기초 지자체의 상위 단계인 경상북도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뭔가 워닝을 주고 뭔가 그 대피 시스템이 작동되게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한 아쉬움이 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 결국 이게 풍향과 풍속에서 주는 워닝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불 하면은 주체가 산림청 이렇게 뭐 쉽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 이렇게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양상을 바꿔서 지자체가 어떻게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대현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현장에서 실제로 이 불길이 확산하는 속도 또 거센 화마를 보셨잖아요. 실제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로 제가 이런 산불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두려웠고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산불 확산은 크게 대류에 의한 산불 확산, 그리고 혹시 이제 지형, 그리고 마지막 바람에 의한 확산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확산은 이 세 가지 지형, 대류, 바람 중 가장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장에서도 굉장히 진화대원들이 애를 먹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수님, 이 지금 바람이 강하고 거센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도깨비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바람의 방향, 풍향이 뭐 시시각각 바뀌면서 불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큰 도로까지 넘나들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화재가 산불이 확산되는 것들을 보면 주불이라고 하는 화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타고 이제 전진해 나가는 형태, 퍼져 나가는 형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비와 같은 경우는 이거랑은 좀 다른 게요. 주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상에서 이제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대원들이 따라가면서 잔불 정리를 하면서 이런 확산을 방지하는데 비와 같은 경우는 이런 선상에 있지가 않고 여기서 이제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이런 이제 불티라든지 이런 불꽃들이 상당히 먼 거리까지 뭐 적게는 수백 미터, 수킬로까지 날아가면서 여기저기 한마디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곳에도 이미 막 불을 지르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산불을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비아들 같은 경우는 화선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먼저 앞쪽으로 날아가서 점핑을 하면서 계속 불을 붙이는 그러니까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진행 방향보다 앞서서 뛰어버리네요. 그렇죠. 날아가서 네네. 착화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산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산불에서 이런 비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대피하는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대피하셨던 분이 이제 영상을 제보한 걸 보면 차량 앞으로 거의 섬광탄을 쏘듯이 막 비화되는 이 불꽃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차례차례 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영상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저기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불꽃들이 날리고 또 이를테면 불꽃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워낙에 부력이 강하다 보니까 나무까지고 여러 가지 낙하물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한 있거든요. 상황일 수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대원들 같은 경우 우리가 뜨거운 바람 이런 것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물체들 또 그리고 변수들, 불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현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셋째 원인으로요. 이 2000년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인목 면적이 뭐 3배 남짓 늘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밀도가 좀 짙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꼭 어떤 이막 전공자 또는 뭐 산지 조경 전공자들만의 전문적 그런 지식의 전유물로 붙잡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문제는 온 국민의 상식 문제로 확대시켜서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지금까지 우리의 50년간의 산림 녹화가 전 세계적으로 산림 녹화의 금자탑을 이룬 유일한 모범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50년간의 산림 녹화 속에 우리가 깜짝 놓치고 있었던 것,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숲속이 지나치게 과밀화되고 숲속에 탈 수 있는 물질들이 너무 가득 쌓여 있다.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숲을 조금이라도 손대면 그건 훼손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대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숲을 조금 어떻게 손질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삽질만 해도 그건 훼손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네. 숲속이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었고 이 결과가 2000년대 들어서 초대형 산불들이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고 네네.
이번 의성 산불, 산청 산불에서 볼 때 이 숲을 이대로 두면 이게 불덩이구나. 그대로 두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네네. 그리고 산지를 조금 다듬고 속화내고 여기에 좀 삽질을 해서 다기능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로를 루트를 개척해내는 것이 그의 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구나. 숲을 안전하게 재설계하는 문제구나. 네네.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무가 빽빽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자연을 보존하는 걸 생각했지만 반대로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이렇게 숲풀이 지나치게 우거진 것들이 더 많은, 더 큰 산불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